자, 지금부터는 고차 방정식 얘기를 할 건데요. 고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얘기할 주제는요.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이죠. 자, 고차 방정식의 해법. 자, 고차 방정식 근은 어떻게 구하느냐?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이용.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만약에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면 이걸로부터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x가 알파, x가 베타, x가 감마. 이와 같이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세 개의 곱이 0이 되는 경우는 셋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고차 방식의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되냐면 인수분해 얘기를 복습을 해봐야 돼요. 고차식의 인수분해 복습. 자, 우리 인수분해 단원에서 고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소개해줬던 얘기가 일단은 뭐 인수분해 공식이 있을 겁니다. 3차, 4차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들이 있어요. 3차, 4차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런 거 인수분해하는 공식이 있었죠. 여기 안 적을 거야. 여러분이 찾아서 적어봐.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이런 인수분해 하는 공식도 있었고요. 뭐 x 세제곱 3x 제곱 y 3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죠. x 4제곱 x 제곱 y 제곱 y 4제곱 이런 인수분해도 있었고요. 또 긴 거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 빼기 3xyz. 자, 이런 식들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공식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셔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이제 뭐 치환을 이용을 해서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치환을 이용. 공통된 부분을 치환하면 되는 거죠.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거는 x제곱을 뭐 t 이런 걸로 치환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식에다가 적당한 값을 더하고 빼고를 해서 식을 제곱 빼기 제곱꼴로 변형을 해서 그 다음에 합차 공식, 인수분해 공식 중에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인수분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차 방정식의 개수와 혈례근 얘기를 해볼게요. 자, 결론부터 적으면 자, 유리수, 개수인 고차 방정식 뭐 3차 방정식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것의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r이면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r이어야 해요. 여기서 이제 p, q, r은 모두 유리수입니다. 이번에는 실계수 고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이것의 한 근이 p 플러스 qi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i가 돼야 돼요. 자, 이와 같이 고차 방정식에서 한 근을 알게 되면 나머지 한 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근도 알 수 있다.
왜냐면 켤레근 관계니까. 왜냐면 이 두 근이 켤레근 관계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개수의 조건들을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개수가 실수인지 유리수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이 켤레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고차 방정식 주제는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예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자, 3차 방정식 있어요. 자,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식이 성립을 합니다.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 다음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a분의 c고요. 그 다음 셋 다 곱한 건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자, 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증명은 엄청 쉬워요. 자,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는 거는 이 3차식이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자, 이 뒤에 식을 이거 전개를 한번 해보면 이거 ax 세제곱 빼기 a 알파, 베타, 감마 x제곱 더하기 a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그 다음 빼기 a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 그런 다음에 이 식에서 개수 비교를 하는 거지. 자, 이 b랑 이 부분 2차항의 개수끼리 비교하고 1차항의 개수끼리 비교를 하고요. 상수항 개수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이와 같은 근과 개수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모든 다항방정식에서 모든 근들의 합과 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ax 이렇게 씁시다. 쓸 때 anx의 n승 더하기 an-1 x n-1승 이런 식으로 가서 a1x 더하기 a0는 0 이라는 n차 방정식의 근이 있는데 이 n차 방식이 있는데 n차 방식에서 모든 근의 합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an분의 an-1 자,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 그 바로 다음 차수항의 개수 요 비율에 마이너스 곱한 게 모든 근의 합이고요. 그 다음 모든 근의 곱은요. 모든 근의 곱은 자,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돼요. an분의 a0 이렇게 되는데 n이 홀수일 때는 음수, n이 짝수일 때는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다 마이너스 1의 n승을 써주면 되는데 이 말은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an분의 a0란 소리고요. n이 짝수일 때는 an분의 a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개수들의 값만 알면 모든 근의 합과 곱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3차 방정식의 근 오메가라는 놈이 있는데 이 오메가라는 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생각해볼 간단한 3차 방정식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x세제곱이 플러스 1인 경우랑 마이너스 1인 경우
x세제곱이 플러스 8인 경우랑 마이너스 8인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x세제곱은 1. 자, 이 방정식의 근을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3차 방식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는 이 뒤쪽 2차 방정식의 근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들이 다 실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근은 오메가 바가 돼. 자동이야. 혈내근이 나머지 한근이 된다고. 그러므로 오메가 바 세제곱도 역시 1이 되고요. 또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자, 이 뒤쪽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돼서요.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식이 가장 기본적인 오메가에 대한 특징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이 식을 왼쪽으로 다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면 식이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요. 오메가는 이 뒤에 2차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은 켤레수인 오메가 바가 나머지 한 근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또 오메가 바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고요.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성립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2차 방정식에서 보면 두근의 합은 1이고요. 두근의 곱은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오메가에 대한 관계식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좀 확장한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세제곱은 8인 경우랑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도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8이고 오메가 바 세제곱이 8, 또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4가 0이고요.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바 더하기 4도 0이 돼요. 그리고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두근의 곱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자, 그리고요. x제곱 마이너스 8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해보면 돼요. 자, 왼쪽으로 다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오메가 바 세제곱도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빼기 2오메가 더하기 4가 0,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2오메가 바 더하기 4가 0, 그 다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2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4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간단한 3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 방정식의 한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빨간 박스 친 이 내용들 있죠? 이런 관계식들을 만들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상반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상반 방정식의 해법. 자, 먼저 상반 방정식이란 자,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반 방정식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짝수, 차수, 상반 방정식 하고요. 홀수, 차수, 상반 방정식으로 나뉩니다. 자, 풀이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짝수, 차수일 때는 자, 가운데 항으로 양변을 나누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후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죠. 자, 홀수, 차수, 상반식 같은 경우는 자, x는 마이너스 1을 무조건 근으로 갖고요. 가짐으로 x 플러스 1로 양변을 나눈 후 짝수, 차수, 상반 방정식을 한 번 더 풀면 됩니다. 상반 방정식을 푼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짝수, 차수 x 4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빼기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 자, 이런 상반 방식 풀게요. 자, 양변을 x제곱으로 가운데 항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변형 공식을 써서 x 더하기 x분의 1에 대한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와 같은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6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 자,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x 더하기 x분의 1이 1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뭐 양변에다 x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홀수, 차수 같은 경우는 자, 홀수, 차수의 예는 x 5승, 5x 4승, x 3승, x 제곱, 뭐 5x 플러스 1 이런 홀수, 차수, 상반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요. 그리고 조립제법을 써서 이 부분을 찾아보게 되면 이 부분이 짝수, 차수, 상반 방정식이 됩니다. 조립제법 써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짝수, 차수, 상반 방정식은 또 여기 앞에 풀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 이제 이 부분의 근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한 개 더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그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자, 개수는 실개수라고 합시다. 실수야, 개수가. 자, 그러면 방정식의 근은 이제 실근과 허근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실근이 제일 많으면 3개까지 가능하죠. 그럴 때 허근은 0개가 될 겁니다. 자, 실근이 2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실근이 2개가 된다는 거는 한 개의 근이 중근이 된다는 거예요. 중근 1개.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은 이제 실근이 되는 거죠. 그거 허근은 여전히 0개예요. 그다음 실근이 1개가 됐을 때는 자, 이제 3중근이고 그다음에 허근이 0개 있을 수도 있고요. 실근이 1개인데 자, 2개의 허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런 거죠. 인수분해를 했을 때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될 거고요. 자, 인수분해를 했는데 완전 제곱식과 나머지 하나 이렇게 되면 중근 한 개랑 다른 실근 한 개를 갖게 되는 겁니다. 허근은 없고요. 그 다음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3중근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실근을 한 개 갖고요. 허근을 두 개를, 허근은 항상 켤레근 관계로 존재하니까 짝수계로 존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3차 방식의 근의 개수가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 4차 방식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건 훨씬 더 많아요. 4차 방정식. 자, 실근, 허근. 자, 실근이 제일 많으면 4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그때 허근은 0개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자, 여기 예를 들어보면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는 0 이런 경우죠. 다음 실근이 3개일 수도 있어요. 조금은 왼쪽으로 씁시다. 3개. 중근이 1개 포함된 거죠. 그럼 이제 허근은 0개가 됩니다.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 x 빼기 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자, 그 다음 실근이 2개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중근 이렇게 3중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혹은 중근 2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때 허근은 0개가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x-1의 세제곱 x 빼기 2는 0 이러면 실근이 2개가 되겠죠. 또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하면 이것도 실근이 2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3중근이냐 그냥 중근이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네요. 자, 그리고 실근이 2개인데 허근이 2개일 수도 있어요. 실근이 2개인데 허근이 2개일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x 빼기 1, x 빼기 2,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면, 자, 실근이 2개인 경우는 다 셌죠. 이거 말고 더 없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실근이 1개인 경우는 4중근 가능하고요. 4중근. 그러면 허근은 빵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근이 1개인데 중근이고요. 허근이 2개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x 빼기 1의 제곱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런 식으로 되면요. 그리고 허근이 3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허근은 홀수계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실근이 0개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허근이 서로 다른 4개가 될 수가 있어요. 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면 4개가 될 수도 있고요. 허근이 2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허근이 중근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식 이렇게 돼버리면은 허근이 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4차 방식의 근의 개수는 이와 같이 엄청 많은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외우기는 힘들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허근의 개수랑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보기차식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보기차식. 자, 이거는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복2차식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는 0 이런 게 복2차식으로 이루어진 4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얘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치환해서 풀어요. at 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는 0 이런 식으로 t가 x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치환해서 풀 건데, 자, 여기서 이 방정식의 한 근이, 자, t가 알파라고 하자.
t가 알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만약에 근이 이 알파 값이 음수였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x제곱이 t니까 x제곱이 음수라는 말이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게 x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소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번 알파가 0이 되잖아요. 그럼 x제곱이 0이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x가 0인 거죠. x는 0. 자, 근데 이 0이 중근입니다. 중근. 다음 케이스 3번 알파가 양수가 되면요. x 제곱이 양수란 소리니까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죠. 이와 같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를 조사하면 4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종류, 허근인지 실근인지 종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할 줄 알아야겠어요. 자, 선생님 여기다가 박스를 쳐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내용이 별표 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